네, 마감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감딜 키워드입니다. 2차 전지대 바이오주 코스닥 왕좌의 주인은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오늘은 KM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전지냐 바이오주냐 사실 이게 또 금리 하락이 나오면 바이오주가 좋을 거고 금리가 내려가면서 뭐 IT주에서 나온 수급이 지금 2차 전지로 붙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막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종목들이 막 바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바이오주가 사실은 이 코스닥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꽤 많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 오늘 마감으로 기준으로 본다면은 1위는 다시 이제 알테오잔이 1위를 네. 차지했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 BM이 고점 대비해서 한 5% 정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을 하면서 사실 알테오젠하고의 격차가 시가총액 격차가 약 5천억 원 정도로 다시 한번 늘어났다는 모습. 사실 이거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에코프로 HN의 유상증자 소식도 좀 악재로 일부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이제 이 화재 관련 국가에서 대책을 좀 마련하는 소식도 있었지만은 사실 잡음이 조금 더 많은 건 2차 전지 쪽이 일정 부분 우리가 잡음이 많다라고 좀 뭐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총 상위 바이오주 6개가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리가켄바이오, 휴젤,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인데 이게 코스닥 시장에서의 시총 비중이 10%가 넘는다라고 해요. 이 바이오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걸 코스닥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오른다 혹은 조정받는다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저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와 제일 연관성이 큰 거 사실은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조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고 사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도 지금 자금 조달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금성 자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도 부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보면은 금리 인하가 올해 이제 일단 오늘과 같은 경우에 네. 이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되는데 4.4까지 나온다면은 이 B컷에 대한 이 시각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 만약에 뭐 세 번의 금리 인하, 100bp 같은 경우에 이제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주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이 대외 환경이 좀 더 마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이고 사실 이제 금리 인하가 초기 단기적으로 시행이 됐을 때는 시장에서는 사실 변동폭이 확대될 수 있는 측면이 마련이 되겠지만 점진적인 금리 인하가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수록 국내 시장에서는 사실 유동성이 좀 더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기대감이 좀 더 크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코스닥 시장에는 사실 훈풍이 나올 가능성들도 좀 존재한다. 당장은 좀 힘들지만은 그래서 뭐 사실 장기적으로는 좀 더 긍정적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사실 금리 인하 이번에 한 번만 하고 사실 끝날 것도 아니고 금리 인하 추세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오주에는 조금 더 훈풍을 불어줄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지금 뭐 에코프로비엠이 이렇게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IT에서 나온 수급이 2차 전지로 돌면서 막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뭐 전고체 같은 것들은 뉴스가 있으면 훅훅 올리는 모습들도 나타나는데 2차 전지의 지금의 흐름은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우리가 2차 전지 안에서도 섹터별로 굉장히 명암이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탄소 배출권의 감소폭의 목표를 늘리면서 사실 셀 업체들한테는 수급적인 면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그 기간이 좀 짧아졌다는 긍정적인 뉴스 소식이 들어온 반면 사실 소재 업체들한테는 중국의 이 중국과 관련된 공급 과잉 이슈가 계속해서 시장에서 노출이 되면서 사실 낙폭을 계속 이제 과대시키는 그러한 전저점이 최저가가 계속해서 내려가는 사실 분명히 2차 전지 쪽에서는 명암이 좀 엇갈린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알테오젠의 시가총액 1위를 내준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이전으로의 상장 이 이전 움직임이 그죠? 네. 예,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님 사면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일단 업황 전체적으로 좀 경기 부양이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배터리 산업이 계속해서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주가가 당분간 호재성 이슈는 기대하기 좀 어렵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셀보다는 소재 업체 중심으로서 낙폭이 좀 과대되고 있는 소식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 H에는 유상증자 2천억 정도의 소식이 있는데 사실 이제 우리 모회사는 에코프로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물량을 좀 가져간다는 모습으로 좀 시장의 리스크를 좀 잠재우려고 노이즈를 잠재우려고 했지만은 주가를 계속해서 보다면은 계속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무게감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2차 전지보다는 당분간은 바이오 쪽의 중심 그리고 아까 2차 전지 쪽에서는 대형주 중심으로서의 수급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래서 사실 1등 자리를 뭐 알테오진이냐 이거의 싸움보다는 그렇죠. 전반적인 흐름으로 좀 해석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더 얘기를 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료가 뭐 5%대 언더까지 좀 내려갔다는 소식도 있어요. 1.5%까지. 그래서 네. 생각보다는 이런 이 독점 계약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대선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약가인하거든요. 약가인하를 좀 이 빅파마 업체들은 그렇게 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네. 않습니다. 마진율이 당연히 줄어들 떨어지니까. 것이고요. 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테오젠의 CS 제형을 이용해서 이런 만기를 좀 더 늘리겠다는 전략을 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30만 원이 좀 깨진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매수 유입이 좀 들어올 가능성들이 있다. 지금 시가총액이 한 16조 정도인데 네.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은 박스권의 흐름 이게 왜냐하면 과거에 상반기 HLB하고 알테오젠이 그래도 시장을 좀 우리가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뭔가 뭐 불꽃을 조금 태울 수 있는 재료로서 좀 이끌었다면 지금은 온기가 전체적으로 퍼져서 알테오젠의 수급이 조금 부족하지만 뭐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 좀 들어온다면은 그러한 풍풍이 알테오젠에 다시 집중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자는데 사실 부담감은 있습니다. 30만 원대라는 개인 네, 투자자들이 그쵸. 바이오로직스 90만 원에 살래? 알테오젠 30만 원에 살래? 그러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많았던 알테오젠의 부담감은 당연히 있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네. 그래도 저는 알테오젠의 시선을 좀 놓치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는 이 CS형, SC형으로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30만 원이 안 깨지는 게 아닌가라는 네, 사실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워낙 또 많은 분들의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알테오젠 이야기도 들어봤고 그렇다면 이 이외 알테오젠 이외의 바이오주 중에서는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렉나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FDA에서 신약 뭔가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봐야 하나? 아니면 CDMO 쪽을 봐야 하나? 좀 고민이 되는 시점이라서요.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HLB가 딱 보니까 우리가 네. 지금 오늘 기준으로 3위 기록을 했는데 네. HLB가 이번에 세계 폐암학회에서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소식도 있었고 이번 주 주말에 세계 폐암학회 다음 주에 이제 유럽 종량학회 발표도 있는데 거기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어떠한 흐름으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이 세계 시장에서도 입증이 될지 그런 부분 그리고 이번에 9월 중으로 HLB에서도 이제 우리가 서류 보완을 이제 제조공정 중국과 협의를 통해서 이제 재도전을 하는데 9월에 이제 재신청을 하면은 6개월 기간이 걸리니까 내년 3월까지 이제 결과 발표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도 이런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루닛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사실은 뭐 핵심 동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랭커님 말씀드렸듯이 CDMO가 이제 우리가 생물보안법에 대한 그 캐파가 중국이 한 80%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일정 부분 국내 이 레퍼런스가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에티팜이 일정 부분을 좀 갖고 오지 않겠느냐. 뭐 그런 물량을 좀 갖고 온다면은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CDMO 시장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시장 이렇게 뭐 양대산맥이 있습니다만 신약 개발 시장은 저희가 좀 뭐 아까 중요하게 여겼던 게 사실 이것이 이 임상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시도 면에서 사실 재반 비용이 많이 들지만 성공만 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잭팟이죠. 네, 대박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또 고급스러운 용어로 잭팟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HK 이노엔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사실 FDA 승인 이제 내년에 앞두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계속 섞어서 그래서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를 기록한 유일한 또 몇몇 안 되는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한번 손꼽아서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CDMO도 유망하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에서 한 방에 잭팟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신약이 되냐 안 되냐이다 그렇죠. 보니까 HK 이노엔 같이 좀 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뭐 뉴스를 공개할 예정이거나 지금 여러 가지 학회들이 지금 9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CDMO 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가장 괜찮게 보세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 하에서는 사실 다른 대안을 드리기가 좀 죄송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주잔고라든가 2조 이상의 수주잔고를 보유하고 있고 레퍼런스도 풍부하고 그래서 빅파마들의 이 위탁 생산 관심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이 좀 안전하다 싶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바이넥스는 뭐 2차적인 전략으로서 SP만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지금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좀 낙폭이 있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저점에서 우리가 목표 주가는 115만 원까지는 나오지만 그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뭐 편안하게 10%대를 노리기에는 사실 이렇게 바이오로직스 같이 시가총액이 뭐 5위 안에 드는 우리 종목들이 뭐 안전하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하기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또 바이오 중에서도 실적지키는 종목에 대한 또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총이 워낙 커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이야기를 쭉 정리를 해보면 어쨌든 바이오주가 조금 더 2차 전지보다는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맞을까요? 네, 이게 뭐 질문지를 제가 봤는데 왕자의 주인공을 그러니까요. 뽑아달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렵죠 왕자가.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해봤는데 올해까지는 저는 바이오에 한 표를 주지만 왜냐하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쉬었어요. 네, 근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셀 업체의 고점은 22년도가 고점이었고 소재 업종의 고점은 23년도가 고점이었거든요. 우리가 순환 사이클 과정으로 봤을 때 바이오 업종의 사이클이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좀 길게 상승 랠리를 좀 펼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뭐 많이 쉬었다라고 보기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재료들이 굉장히 좀 풍부하다 올해 내년까지도. 그래서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정도에는 2차 전지가 다시 올 거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당연히 저는 바이오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소식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들어보세요. 앨런 머스크가 사람의 욕심이 어디까지냐 해서 영생을 노리고 있는 그래서 인간의 뇌를 로봇에 다운로드하는 기술이 조만간 개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2차 전지의 끝은 뭐냐면 무선 충전이에요. 사실 끝이 좀 만약에 뭐 우리가 10년 안에 이게 성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저는 2차 전지는 지금 휴대폰도 무선 충전에 대해서도 지금 뭐 거리가 좀 있지만 근데 2차 전지도 사실 전고체를 넘어선다면은 무선 충전에 이게 끝이 보이는 산업하고 바이오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개발해야 되는 이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드린다면 선택은 바이오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왕자의 주인공을 뽑아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되게 어려운 질문이긴 해요. 어떤 종목을 바이오 내에서도 봐야 하는지 그 종목 선정의 기준과 그리고 어떤 종목을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지 둘 다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바이오는 옥석의 가림에 있어서 석이 많습니다. 근데 옥을 가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재무 건전성, 뭐 재무제표 이걸 다 봐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수익을 이제 벌어들이냐 안 벌어들이냐에 따라서 알테오젠도 벌어들이는 게 얼마 안 됐잖아요 기간이. 이게 어찌 보면은 신약 개발에서 라이센스를 받는 게 현금성 자산으로 놓고 이 세금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은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이제 재무제표에 흡수하는 그런 뭐 편법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나서는 실적 베이스로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유한양행이라든가
HK 이노엔, 뭐 대웅제약 이렇게 몇몇 가지 있지만 2차 전지 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셀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보고 추후에 이런 잡음이 노이즈가 없을 때는 부품 그다음에 셀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타이밍을 가져가는 오히려 저는 다 같이 상승을 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상승하는 거 오히려 매매하기는 수익을 내기에는 굉장히 좋은 이 시장 사이클이 환경이 아닌가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략줄 얘기해야 네, 되죠. 해주세요. 네, 공략구는 에이프릴 바이오를 갖고 왔습니다. 아.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들어보셨을 네. 종목이고 최근에 뭐 추천주로서의 부각도 많이 되지만 영업이익 2분기에 182억 상장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이것도 이제 아토피 피부염 후보 물질 그러니까 에이프릴의 앞에 자를 따서 APB 뭐 R3 이게 이제 뭐 말하자면 적응증에 관련된 이제 기술 이전 계약금을 이번에 받았는데 이 미국의 제약사죠 에보문에게 이제 6,570억 규모로 기술 수출을 지난해 6월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일스톤으로 받기 때문에 지금 점차 계속해서 이제 마일스톤 요가 나오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인데 이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스위스의 덴마크라든가 스위스의 제약사와 지금 우울증 치료제 신약 개발에 지금 돌입했다는 소식. 이게 40조 시장인데 이것도 이제 FDA 관련돼서도 내년 정도에 신청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에이프리바이오 흑자 전환을 2분기에 성공한 종목으로서 재무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갖고 나왔고요. 네. 목표 주가는 25,000원 정도를 한번 보셔서 정보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고 손절가 18,000원 좀 타이트하게 손절가는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찍히는 바이오인데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종목을 자세하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면서 에이프릴 바이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